시장에서 숨은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 주식투시경의 아나운서 박세랍입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화로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원을 회수해갔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았다는 건데요. 이 5개월째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언제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만 봐도 불안해지는 이 시장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다양한 히든 종목들 준비했고요. 시장 분석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네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급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서 저한테도 참 증시만 보면은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 꼼꼼히 해주시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 좋게 좀 투자 전략도 다시 짜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뭐 사실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아쉬운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도 얘기 드렸던 빅 이벤트들이 이제 바로 우리 눈 앞에 다가오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 과정을 조금 이제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러한 관망장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투심과 수급이 지금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어제인 화요일까지 연 이틀 동안 지수가 눌렸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완전한 바닥일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에게도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 어떠한 질문들이 오고 있냐? 진짜 여기가 바닥이 맞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조금 간단하게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전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 모습들이 연출됐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유사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자, 결국에 이러한 과정들이 파랗게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바닥권, 즉 양 지수의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난 7월 4일 날 형성된 코스피의 2276포인트와 코스닥의 712포인트를 과연 이번 주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주느냐, 이게 결국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이맘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 달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도 이 시점 전후로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 포지션들을 봐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음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것이고 바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어떤 부분들, 바로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뿐만이 아니라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그 흐름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눌렸다가 회복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달 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쉽지 못했던 과정들이요. 하지만 그러한 시점이 지나고 난 후에 바라보게 되면은 회복되는 개선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분봉상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눌렸던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종가 기준으로는 파란불로 마감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하루에 마지막 시점에서 올라와 주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만 더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올라가주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파랗게 물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냐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짓눌렀던 전 세계 증시를 짓눌렀던 이슈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나올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토대로 전반적인 경기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 혹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상 소위 말하는 0.75포인트냐 아니면 이제는 1%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0.75포인트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불과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0.75포인트가 거의 99%에서 100%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바로 이 1%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사실 1%에서 2%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에서 8%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100%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지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상당히 크게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중국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실 문제가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망자 수가 발생이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급망 문제. 이미 우리는 수차례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2월 달에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봉쇄령으로 인해서 바로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역시나 동남아 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망 쪽으로는 문제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또 이런 우려감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장이 지금 연거푸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환율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서 무려 2009년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좀 전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드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사상 처음 유례 없는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빅 스텝 즉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2.25%, 2.5%, 많게는 3%까지도 금리 인상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악재성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아쉬운 그리고 정말 힘든 한 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소위 말해가지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엔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떨어지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어제도 기준으로 보면 약 350여 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약 2,000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이 많지만 올라가주는 종목과 섹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가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군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상승해주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무엇으로? 상승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과 함께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버티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저희의 교육으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은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그리고 뭐 일동홀딩스, 뭐 한국BNC, 뭐 한국파마, 자 그리고 뭐 GH 신소재, 그리고 뭐 세종 메디칼, 엑세스바이오, 뭐 차백신 연구소, 일동제약, 그리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이 종목군들이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희의 사골주 중에 다양한 종목군들이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정리를 저희가 꾸준히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해드리고 있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종목 자리를 공략해 드린다고. 그러니까 감히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신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계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까지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바닥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요, 너무 증시가 불안하다, 바닥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들, 고민들, 걱정들 이 노란톡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잔소리를 따끔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조언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히든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증시가 계속해서 불안한데 이럴 때일수록 수혜보는 종목들, 잘 버텨내는 종목들 담아내야 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그런 종목들만 딱딱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빨간 기둥 세울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QR코드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딱 50분 이 방송 시간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되시면은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는 2022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 히든 종목들, 이 시장을 잘 버텨낼 수 있는 다양한 히든 종목들도 노란 톡방에서만 정답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 최고 상승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종목들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 종목들이고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20%, 30%,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로도이 같은 경우에도 77.40% 거의 조금만 있으면 100% 가까이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제약바이오주 이런 좀 진단키트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이오니와 그리고 일동홀딩스, 한국 BNC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각각 60% 넘게 상승률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거든요. 58.95%의 누적 상승률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종메디칼과 그리고 포바이포도 30% 넘게 거의 40% 가까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35.33%, 차백신연구소도 31.1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률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누적 상승률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세 자릿수가 넘는 종목들이 무려 3개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요, 이 제2의 노터스를 찾아드리겠다. 그래서 공구먼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는 제2의 공구먼을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들로 제2의 공구먼도 준비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살펴봤을 때 460.59%, 26.67%의 강세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가온칩스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69.12%, 일동홀디스와 한국 BNC도 누적 상승률 60% 넘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도 75.35%, HLB 글로벌도 80.57%의 상승률 키워가면서 지금 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준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상승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참 증시가 많이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사면초가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개미들도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노란톡방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히든 종목들을 준비해 주시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이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만 딱딱 짚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공략한 종목들 어떻게 전략 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네. 자, 화면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시장이 어때요? 좋지 못합니다. 녹록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근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승폭을 보이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섹터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서 뭐 여기에도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소위 말해서 상위에 편성이 될 만큼 많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소위 말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소위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형성해주는 포지션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왜 이렇게 누적 상승률 보여드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최근에 상승률 보여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찾으시라는 얘기 매번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과 이러한 섹터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희는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여기 누적 상승을 만들어줬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한 번 상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2번, 3번 소위 말해서 어떻게 사골주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 많으니까 여기서 눌렸을 때 공략하시라고 언급드린 종목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2번, 3번 올라간 종목군들, 최근에 상승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뭐예요? 바로 제약바이오죠.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 언제부터 드렸어요?
저는 여전히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첫 번째 2차 전지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제약 바이오라고 저는 지금 끊임없이 올 초부터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있지만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간추려서 바이오니아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BNC라든지 한국 파마라든지 그리고 여기 GH 신소재, 세종 메디칼 이러한 종목군들,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는 꾸준히 뭐 해드렸어요?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같이 움직였던 뭐 일동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동제약 등등 이러한 종목군들을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연출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끝났는데 왜 들어가요? 왜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그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이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은 반대로 그만큼의 큰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지수가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꾸준히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유행이 흐름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만 유심히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의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주의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섹터들을 골고루 공략을 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순환매처럼 그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그 섹터들이 움직일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왜? 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혹은 내일 소위 말하는 연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주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종목과 섹터는 더욱더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종목군들?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종목군들. 아니면은 아예 과대 낙폭이 형성된 변동성이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하시라고요? 함께 저희의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급드리는 히든 종목군들로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로노이 무려 77%가 넘게 올라갔죠. 최근에. 아쉽게 지난 화요일 날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부터? 6월 마지막 주부터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3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5만 2천 원까지 70%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안 보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공략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률을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오니아 역시나 마찬가지죠. 보시면 무려 오랜 시간 전에 9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2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400%다. 400%. 최소한 4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어차피 내가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공략을 하는데 공략하는 시점은 과대 낙폭주.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5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50%가 떨어졌다고. 반토막이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라고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 100%라고. 근데 5만 원이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무려 9만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공략을 제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바이오니아에 대한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실 겁니다. 다만 처음 오셨던 분들은
이게 뭐냐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저희의 방송을 혹은 저희의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낯설지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크게 급등을 했었죠. 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니까.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팟이라는 게 아니라 또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를 계속 외쳤다고요. 자, 바이오니아뿐만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동홀딩스도. 최근에도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얘도 불과 몇 달 전에 59,0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간다고 쳐봐. 200%라고, 200%. 안 들어가시겠냐고요. 내가 200%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안 들어가시겠냐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스스로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일동홀딩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저희가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언급드렸죠. 안타깝게 지난 화요일날 일동홀딩스는 살짝 쉬어갔지만 일동제약은 어땠어요? 치고 올라갔죠. 두 개 같이 드렸잖아요.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잘 올라와주고 있고 그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저희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시간에만 이 QR코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종목들, 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두 자릿수 오름세 기록하는 종목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들까지 다 챙겨가고 싶다. 그렇다면 얼른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 참여 코드는 20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주목해라, 꼭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BNC를 비롯해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바이오니아 모두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잖아요. 이 누적 상승률만 살펴봤을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60%의 강세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 있고요. 또 30% 넘는 오름세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셔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들이요, 계좌를 다시 기초공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뼈대를 튼튼히 설계하셔야 빨간 기둥을 세울 수 있고 빨간 지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뼈대 튼튼히 세울 수 있는 히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대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네, 이 히든 종목 일단은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자, 대표님 월드컵 좋아하시나요? 축구는 남자분들 다 좋아하시던데. 그쵸. 이제 또 곧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그쵸. 때문에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라면은 좋아하시죠? 이제 또 네, 밤잠을 설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러면은 대표님 네. 응원을 하실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응원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박수를 쳐주셔야지. 아, 제가 이게 손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자 벌써 힌트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했죠. 네, 저 이 정도면 힌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제가 네네. 대한민국 하고 박수를 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앞에 그 두 글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쉽게 힌트를 드렸고요. 자, 뒤에도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도 준비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기상캐스터 연습도 하고 뭐 MC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연습을 할 때 자,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라는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장마 전선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차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도와주실까요? 네. 자, 일단 화면 통해서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두 글자씩 나눠가지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힌트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정답을 이미 다 해드렸고 이거를 잘 조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좋죠. 1,300원대까지 눌렸던 종목이 무려 2,400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폭을 보였다가 아쉽게 추가적인 상승을 연출해주지 못한 채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연출된 저점권의 지지 여력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에도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죠? 자, 과거에 형성된 저점권의 지지 여력과 유사한 시점의 지지 구간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 안에 1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100%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2,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시점에서 얼마? 1,7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몇 퍼센트? 뭐 2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바로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유추해낼 수 있는 힌트는 다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차트의 모습도 보여드린 만큼 한번 이 종목을 스스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단, 뭔지 모르겠다.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같이 움직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방송 종료 후에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힌트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정답을 맞춰주시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저번 주에 이 종목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오셨고요. 진입할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노란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종목 만나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정답 공개하지 않고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시면요. 이 종목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면요, 이 QR코드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니까요,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들도 만나보고 또 장중에 공부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대표님, 그 백신 진단 키트주들, 뭐 제약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뜨거웠다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는 다른 업종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뭐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 로봇주들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는 사료주들도 조금 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또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자, 화면 통해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가 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같이 하셨다면 올라가기 직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올라가고 나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짓눌리게 되는, 즉 고점권에 물리시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재차 상승을 앞두고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2달 만에 다시 한번 최고 확진자 수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뭐 정말 빠르게 더블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기로는 8월 달에는 현재 지금 2만 명, 3만 명대 있는 이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도 갈 거라고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차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될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것은 사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수 없으면 상투를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조금은 비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눌렸던 종목군들,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매번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고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시점이 형성되면은 이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다시 재공략하는 과대 납폭주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3개를 드리겠지만 3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면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받으시고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종목군들을 내 포트에다가 관심 종목으로 편성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 최근에 움직였는지 어느 정도 누적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언급을 드리고 올라간 종목군들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군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지금 계속해서 매일 하나씩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일 로보틱스 있었었죠. 그리고 한국 BNC 있었었죠.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있었었죠. 그리고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또 있었었죠. 그만큼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에 어떠한 관심도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만 제대로 공략하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가기 전에 공략을 하셔서 그런 종목으로 고스란히 상한가 가면은 몇 퍼센트, 30% 이러한 상승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보신 분들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제2의 공고음은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군들 같이 만들어 가시자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방송 시간이. 그 말은 뭐예요? 방송 끝나면 저희는 문 닫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로 뭐 하자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동홀딩스, 한국파마, 한국 BNC, 일동제약, 차백신 연구소, 국전약품 등등 이 많은 종목군들이 왜 움직이고 왜 올라갔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언제 공략해 드렸는지 어디서 공략해 드렸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도 뭐 유일로보틱스, 일동홀딩스, 한국파마, 뭐 노터스, 한국 BNC, 국전, 차백신 등등 골고루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골고루 그리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관심도가 있는 종목군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군들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교육 받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아까 얘기 드렸죠. 2번째 히든 종목, 3번째 히든 종목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힌트 잘 들으시고 스스로 유추해 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오셔서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장중에 리딩과 대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장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장중에 같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대응하시고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뭐다? 주식이다. 그러니까 오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2번째, 3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대표님께서 무료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시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다.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경험을 해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는 2022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차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투자 전략 짜볼 수 있겠고요. 언제까지 부러워하고 구경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 상승세의 주인공도 돼보시고 강세 보이는 종목들에 올라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자,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정말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대표님. 네. 오늘 저녁에 방송 시간 끝나고 저녁에 KFC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자, 치킨 먹으러 가자는 거죠? 네, 사주실 저는 거죠? 치킨은 KFC보다 저는 다른 데가 더 맛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KFC도 사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KFC라고 대놓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있는 F만 살짝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송을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가 이사 갔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여기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면 좋겠다라고만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 넘기겠습니다. 대표님 해주시죠. 네. 자,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추가적으로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세 글자짜리고요. 세 글자 모두 영어 이니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3,600원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 어디까지? 2,300원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저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지력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2,5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적어도 20%, 30%, 40%의 상승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섯 글자짜리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도 2,500원대에서 최근에 얼마까지? 1,2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반토막이다. 반대로 올라가면은 두 배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최근에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연출이 되었었고 다시 또 재차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즉, 이 구간대의 지지여력을 보여주면은 매수 포지션을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아까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결국에는 최근에 상승 후에 눌렸는데 추가적인 눌림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확보해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는 힌트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군들 궁금하시다? 어디로? 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방송이 이제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오셔서 이 종목군들 확인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히든 종목을 모두 다 만나보고 싶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정답 공개해드리지 않고요. 노란톡방에서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히든 종목 만나보고 싶다. 지금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얼른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투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